안녕하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행복을 충전하는 더브레인 두뇌학습연구소 안양 평촌센터 소장 문하진입니다. 예, 오늘은요 중2, 중3 다들 피하고 싶으시죠? 예, 바로 중3 딸내미 엄마랑 갈등이 심해서 온 우리 중3 슬기 이야기예요. 내원 동기는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말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엄마랑 대립이 심할 경우에는 문을 쾅 닫고 짜증을 내고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없었고요.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몸놀림이 굉장히 둔하고 눈치가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친구들이 싫어하면서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데 그걸 우리 친구가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엄마 말씀하시길 얘는 도대체 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산만하니까 ADHD 약 처방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였었대요. 근데 약을 먹이면 이렇게 멍해지고 식욕이 없어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비약물법을 아무래도 쓰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연구소에 찾아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슬기를 만나봤어요. 우리 슬기는요 중학교 3학년 정도 평균 키는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몸집이 있는, 덩치가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피부가 어찌나 뽀얀지 우유빛깔, 예, 그런 진짜 우유빛깔이더라고요. 우유빛깔에 아주 푸둥푸둥하게 예쁜 친구였어요. 근데 일단 여기 온 거 자체가 못마땅해가지고 입이 뾰로통 해가지고 표정력 없는 데다가 약간 말도 이렇게 입을 이렇게 내민 상태로 이렇게 와가지고 별로 기분 안 좋은 듯하게 저희들을 대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리고 걸음걸이를 보는데 약간 오자형처럼 기우뚱기우뚱 이렇게 걷더라고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덩치에 안 맞게, 그리고 이제 약간 뾰루퉁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대답하는 것처럼 가늘면서 하이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목소리랑 몸이랑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중3이라 그랬잖아요. 중3인데 그 정도, 중3 정도 아이한테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간단한 질문에도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슬기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뜻이야 그러고서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은요 그제서야 좀 알아듣고요. 우리 슬기가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할 때는 말을 이렇게 좀 두서 없이 조리지 않게 두서 없이 이렇게 하는 편이어서 제가 이렇게 참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 듣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그렇게 오래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 시간 안에도 이렇게 주의 집중을 잘 못하고 굉장히 산만하게 이렇게 막 움직임이 막 이렇게, 근데 표정은 없어요 아이가.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였고요. 또 중3 정도 되면은 여학생이니까 좀 이렇게 한참 외모에 이렇게 막 신경 쓰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 일단 낯선 곳에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전혀 안 써가지고 막 머리에 떡이 져가지고 막 비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게 약간 청결이나 이런 거에도 관념이 없었던, 개념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남자애들이 자꾸만 때리고 놀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난다고. 근데 그때도 말하는 표정이나 이런 게 한 초등학교 3, 4학년 그 정도 아이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자꾸만 그게 재밌어서 남자애들이 저렇게 놀리는 거 아닐까? 그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슬기 어머니랑 상담을 했는데요. 슬기 어머니는 이제 슬기 또래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보다는 약간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 당시에 한 40대 중반
그 정도 되셨는데요. 두 분이 좀 늦게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셨는데 말투나 이렇게 모습이 굉장히 단정하셨거든요. 엄마가. 근데 좀 표정이 좀 강하세요. 강하시고 말투도 또박또박 하시고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시고 이렇게 하신데 너무 단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워요, 말투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슬기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이가 좀 있으시고 아이는 어리고 이런 집이었어요. 근데 슬기 아빠는 이렇게 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슬기 예뻐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엄마 불만이신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저렇게 버릇이 없이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왜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도 조금 중3 정도 되면 세 보이고 싶고 막 기 잡고 싶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 그러지도 않고 뚱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좀 중산답지 않게 좀 어리광도 부리고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훈련을 하는데 다른 어린아이들하고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희 훈련생들 뭐 2, 3학년 뭐 이런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잘 놀았어요. 맨 처음에 면접 저희하고 이제 대면 상담할 때만 해도 이렇게 뚱해가지고 있고 막 기분 안 좋아 있고 띠뚱거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했던 친구가 저희 이제 훈련 막상 들어가서는 곧잘 말도 하고 그리고 조금 그렇게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도 와서 막 훈련 오면 선생님 그리고 막 뒤에 와서 이렇게 끌어안아요. 저희 그리고 허리를 막 끌어안고 이렇게 흔들어요. 막 이러면서 어리광도 부리고 막 애교도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중3답지 않게 조금 많이 어리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훈련생들을 대할 때는요, 좀 집에 있는 아들이나 딸을 대하듯이 좀 친근감 있이 이렇게 좀 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미 품을 파고드는 이렇게 어린 새? 그런 것처럼 우리 슬기가 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한테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큰 거 아니고 이렇게 작은 사랑의 몸짓이라든지 따뜻한 눈빛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마음 그런 작은 한 자락 이런 거를 바라는 거예요. 막 큰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편안해하고 그런 거를 마음을 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훈련을 하는 것도 어느 뭐 다른 곳에 가도 거의 프로그램 비슷하거든요. 근데 좀 저희 연구소가 좀 치료 효과가 높았던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음 놓고 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치유 효과가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되게 편안해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우리 연구소 프로그램이랑 훈련을 이렇게 막 병행해 나가면서요. 부모 상담 시간에 부모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적 도식 같은 걸 좀 바꿔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을 아이들 훈련 프로그램만 딱 하고, 어머니들은 그냥 훈련 프로그램만 집어넣어 놓고 어머니들은 계시다가 아이들 그냥 픽업만 해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 훈련 프로그램 따로 진행하면서 엄마들은 엄마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교육적 도식을 좀 바꿔나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이들 마음이 읽는 법, 또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달라진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도 이제 그만큼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니까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조금 많이 아이들이 금방 성장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이랑 아이랑 조금씩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더브레인 두뇌학습 연구소에는요, 이제 과학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요,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심리치료랑 그리고 놀이치료랑 이런 걸 병행하면서 내원하는 아이들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훈련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각 통합
운동은 이런 게 좀 잘 돼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감각운동 통합이 잘 된다는 건요. 그 두뇌가 이런 걸 잘 받아들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통합을 해서 조직화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정보를 순차적으로 잘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적합한 반응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두뇌가 제대로 활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두뇌가 정보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를 하고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두뇌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 기능이 좋아졌다는 건 뭐죠? 바로 우리가 집중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집중력이 좋아졌다라는 건 두뇌가 좋아졌다라고 다시 말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 4세션 중반 정도 됐어요. 이제 우리 슬기 어머니께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그때 중간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할 상담을 결과 상담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갑자기 상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 부모 교육 상담을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노력을 그 사이에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대하시는 게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근데 어떻게 대하시는 게 달라지셨냐면 좀 칭찬에 인색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칭찬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인색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잘 못하거나 더디거나 막 이랬던 거를 스스로 해낼 때까지 조금 이제 기다려 주시는 거, 재촉하지 않고 체근하지 않고 더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 그리고 목소리도 더 부드럽게 하시려고 좀 차가운 목소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그 도도하고 차가우셨던 그런 목소리나 뭐 그런 모습 같은 게 목소리가 변하면 당연히 표정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온화해지신 그런 모습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아이가 이게 변했다라는 건 사실은 엄마가 행복해졌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가 변한 거고요. 상호 맞물려져 있어요. 엄마가 아이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엄마가 아이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자, 우리 슬기 엄마가요,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좋은 환경 쪽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이렇게 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슬기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였거든요. 먼저 상담 요청을 하셨지만 제가 먼저 말은 꺼냈어요. 뭐라 했냐면, 슬기 어머니, 슬기가 혹시 몸놀림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하고 제가 먼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요, 우리 슬기가 맨 처음에 걸어올 때 어땠다 그러죠? 약간 옷자 비슷하게 이렇게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아시나 해서 제가 먼저 말을 이렇게 꺼냈는데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걸음 걸을 때요 발바닥을 이렇게 대고 걸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대다 말다 하다 이렇게 걸었는데요. 발바닥을 지금은 뒤에부터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걸음 걷는 게 조금 오다리 비슷하게 약간 걸었던 게 그게 좀 교정된 것 같아서 부드럽게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건요. 예전에는 운동을 할 때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 힘들다 그러고 잘 안 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요즘은 운동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더 잘하고 오래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지속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하는 거랑 자세랑 걸음걸이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되려 이제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움직임은요, 그 모두 뇌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신체 움직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두뇌 활동이
그러니까 두뇌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전정 감각이랑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특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해가 발달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좋아야지만 우리는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감각이 그냥 좋기만 해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감각이 또 통합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감각 통합 운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감각 통합이 잘 이루어지면은요, 우리가 산만하고 싶어도 산만해지지가 않아요. 왜? 집중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소리를 더 집중을 잘하니까 잘 듣게 되겠죠. 그러면 근육의 긴장도가 좋아지니까 자세가 당연히 좋아져요. 걸음걸이 자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가 좋아지고요. 자세가 좋아지니까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싱크로나이즈가 좋아지고 타이밍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슬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슬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슬기가 엄마 나 요즘 내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딱 보이는 것처럼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학습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슬기가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좀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는데 말을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얘기를 하면 중3 정도 나이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학습지 선생님이 슬기가 예전보다는 말을 알아듣는 게 말귀가 조금 많이 튀인 것 같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대요. 근데 엄마께서도 말귀를 조금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목소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 목소리 같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소리 톤이 너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약간 톤이 낮아지면서 이제 좀 안정되고요. 어리광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슬기가 목소리 톤만 이렇게 안정된 게 아니라 일단 모든 게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나를 먼저 알고 내 거에 이제 완전히 꽉 차면은 옆에 있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안정이 되고 나니까 옆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목소리에도 엄마 목소리가 굉장히 높네. 엄마 목소리가 너무 크네. 이게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 목소리가 큰지 뭐하는지도 몰랐었던 우리 슬기가 이제는 엄마 목소리를 지적을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조그맣게 좀 얘기해. 창피해.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래요. 근데 달라진 게 이것만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소랑 우리 슬기는 좀 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발달이 아직 덜 된 친구는 일단 나를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를 알기 이전에는 나한테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일단 내가 차고 나니까 옆에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지고 나니까 엄마한테 신경이 쓰이면서 예전에는 엄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엄마 어디 아프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아프면 나 연구실 가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나 못 데려다 주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프지도 말고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엄마가 기특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골만 부리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가 좀 뿌듯했다는 얘기 하시는데요. 그거보다 상담을 진짜 청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까 이게 훈련 효과인가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정말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거랑 이런 게 이게 훈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 통합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렇게 뇌를 발달시킨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즉, 내 몸의 주인이 나고요. 내 정신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몸과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우리 슬기가 눈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눈치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데도 왕따 당하는지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게 엄마가 이제 되게 속상하셨대요.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친정 식구들 모임, 친정은 아무래도 좀 편하죠, 여자들은. 네. 그래서 친정 식구들 모임에 갔는데, 친정 식구들 모임에 가서도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눈치 없이 굴어서 눈치를 줬는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창피하고 난처할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좀 미움털이 많이 박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웬일로 아이가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좀 자제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달라져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슬기를 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 파악도 하고, 그리고 절제할 줄도 알고, 뭐 다른 사람 행동을 가지고선 그 행동에 대해서 뭐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놀라면서 쟤 왜 저래? 정말 저 되게 달라진 제 슬기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워서 엄마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집에 와서 요즘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준비물도 중3인데 아직까지 제가 챙겨줘야 됐고요. 뭐 숙제나 이런 것도 제가 살펴줘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요즘 제가 하지 않아도 되게끔 먼저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됐어요. 이러면서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슬기가. 근데 시간 개념이 없던 친구가 엄마 학교 갈 시간 같은 것도 신경 쓰지 않던 아이가 시간을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내가 이제 스스로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알람 시간 맞춰놓고선 자기가 일어나는 거 그것도 하고, 미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힘들다고 저녁에 가방 챙겨놓는 거 이런 걸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엄마랑 대화할 때 이렇게 말투라든지 뭐 어휘나 단어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렸었는데, 갑자기 좀 진짜로 갑자기래요. 갑자기 달라졌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엄마 표현하시기를 정갈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문 용어를 썼대요. 그래서 전문 용어요? 그랬더니 나의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슬기가. 그러면서 뭐 그래서 엄마가 당신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런 뭐 나의 권리 같은 거를 썼다고, 걔가 그런 거를 어려운 말을 쓸 아이가 아닌데 그런 말을 쓸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슬기가 이제 저한테 그 중간 평가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좋아진 걸 얘기할 때, 선생님 저 이제 공부 시간에 아이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더 잘 들려요, 뭐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이해도 잘 가고 뭐 집중도 잘 돼요, 막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꿈이 없었어요. 뭐 되고 싶냐 그래도 뭐 되고 싶은 거 없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꿈이 생겼대요. 그래서 꿈이 생겼어? 뭐가 되고 싶은데? 제가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작가가 되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공책에다가 뭐를 막 열심히 써와요. 써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맨날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자기가 낸 소설을 썼다고 막 써오는데요. 근데 로맨틱 소설이에요, 보면.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 뭐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로맨틱 소설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엄마가 그러시는데 만화책을 되게 많이 봤대요. 그런데 그 만화책에 나온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다면서 그렇게 하던 친구가 요즘은 이제 만화책에서 그 포도주 감정사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그거에 꽂혔나 봐요.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소믈리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달라진 거 눈치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 모임 갔을 때 눈치가 생겨서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모임에 알맞는 말과 행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학교에서도 그걸 할 수 있었대요. 친구들이 얘가 이제 떡진 머리에다가 비듬 있고 뭐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따 시킨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어서 계속 애들이 놀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는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아이가 말귀 어둡고 하는 행동 어설프고 뭐 그러니까
답답해도 그 얘기할 수가 없었고 아이한테 왜 그러니 너 정말 그러지 마라고만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젠 자기 스스로가 알더래요. 그래서 이제 청결 문제 같은 것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싫어하거나 이제 왕따 시키는 거를 스스로가 인지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제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쟤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슬기야 이제 제가 뭐뭐 해라고 지적하지 말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선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게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가 답을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아이하고 대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슬기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도 아이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화법을 좀 바꾸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하고 나서부터 이제 엄마하고 소통하는 법이 엄마도 대화법이 달라지고 아이도 소통하는 게 이제 달라졌잖아요. 엄마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듯이 차갑게 했던 게 눈빛도 달라지고 피드백이 일단 긍정적으로 오니까 아이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엄마랑 사이가 좋아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셔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 역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맨날 모든 걸 매사에 제가 슬기탄만 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애를 모자란 애를 낳았을까. 그리고 진짜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혹시 애 아빠가 저랬나? 뭐 유전자에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애 탓으로만 다 돌리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아이를 더 채근하게 되고 막 이랬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우리 슬기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가진 만큼 나이랑 학년에 상관없이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신 만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서 그 발달 상태에 맞게끔 아이를 바라보고 그거에 맞게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손을 잡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내가 나이만 먹었지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이 아니었고 아이를 낳았다고 다 엄마는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내가 슬기가 나를 진짜 부모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큰 깨달음이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조금 사람이 돼가는 것 같다라는 겸손의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사회성이 그래도 많이 부족한 거라서 이제 갈 길이 아직은 멀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슬기 부모님처럼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신뢰 이런 눈으로요 우리 아이들 곁에서 응원하고요 이렇게 힘찬 박수만 보내주셔도요 우리 아이들은요 훌쩍훌쩍 하루가 지나게 달라지게 부쩍부쩍 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집에서요 우리 아이가 혹시 눈치 없고 둔하고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한번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은 어떤지,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우리 아이한테 여유롭게 대했나, 그 아이한테 말투는 어땠나, 표정은 어땠나. 우리 슬기 어머니처럼 정말 차갑고 냉랭하게 아이한테 다 아이 탓만 하지는 않았나.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는 없다 그랬잖아요.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지 않은 아이도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가뜩이나 속상한 우리 아이들한테요. 자꾸 아이 탓으로만 돌리다 보면은 아이들은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뒤로 숨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 손을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혹시 뒤로 숨고 싶은 친구들
눈치 없고 둔하고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으면요. 근데 부모님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부모님들 있으시면요. 우리 아이들 손잡고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 받아야죠. 그죠? 전문기관 찾아오세요. 두뇌 신경학적인 기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랑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길이 열릴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세요.